사진을 한 장 업로드했을 뿐인데 잼스가 불과 10초 만에 채점을 뚝딱 해버립니다. 제가 원하는 글감과 스타일을 학습시켜서 작성할 주제만 입력하면 블로그 글이 뚝딱 나오죠. 자격증 공부를 하는 친구한테 GPT-S를 만들어줬어요. 혼자 책만 보며 공부하는 것과 내 개인 교사와 공부하고 나에게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 어떤 게 공부하는데 더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의 제미나이 활용법 중 많은 분들이 잼스 활용에 관한 질문과 AI를 이용한 수익화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영상 만드는 데 활용하는 부분들까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AI를 이용한 수익화 방법이나 사업체에 대한 마케팅 방식이 유튜브나 릴스 그리고 블로그 같은 SNS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파이가 가장 큰 분야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방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떤 틀에 갇혀서 생각을 할 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이 끝난 뒤에는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다양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올인원 클래스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모델 하나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쪽 시장이 또 포화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벤치마크도 좋지만 나만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잼스를 단순히 편리하다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모델로 직접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잼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와 활용 방법,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는지까지 이 세 가지를 전부 풀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잼이라는 기능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고 나면 이용하기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과 시니어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제미나이 붐이 일기 전에 AI 스탠다드였던 챗 GPT로 가보겠습니다. GPT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프롬프트라는 개념이 함께 떠올랐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질문을 잘 해야 답변이 잘 나온다. 여기서 그 질문이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프롬프트 외에도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했고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와 같은 AI에 대한 요구사항, 그런 걸 커스텀 인스트럭션즈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이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미나이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저장된 정보라는 공간이 있죠. 이걸 이용하는 가장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먼저 아무것도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AI에 대해서 설명해줘.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AI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게 AI를 활용하는 프롬프트라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즈를 활용하는 건 사용자 정보에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를 넣어두고요. 요구사항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답변해줘. 이렇게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럼 매번 반복해서 프롬프트에 넣을 필요 없이 어떤 질문을 해도 이 세팅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그렇다면 사용자인 이 선생님은 매번 이 정보를 바꿔가면서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용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AI에서는 GPT-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GPT-S는 매번 사용자 정보와 요청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챗봇으로 세팅을 해두는 거죠.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GPT-S를 하나 만들어 둔다면 굳이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같은 요청사항을 변경하면서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고요. 사람들의 활용도가 너무 좋으니까 오픈AI에서는 앱스토어 같은 GPT 스토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둔 GPT-S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요. 한때 이 GPT-S가 스마트폰의 앱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사용량에 따른 수익이 쉐어가 될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GPTS를 만들어서 공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아주 스마트하게 이용한 기업들이 있고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여기 캔바는요, GPT 스토어가 생긴 작년이죠. 2024년 1월부터 초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2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 동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챗GPT 안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대화가 끝나면 디자인 작업을 하도록 캔바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주간 사용자 수가 7억 명을 돌파한 챗GPT라는 공간에 이렇게 공짜로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일주일에 7억 명에게 노출을 시키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10%인 7천만 명만 잡아도 광고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사업을 해보셨거나 마케팅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만든 건지 아실 거예요. 샘 알트먼 역시도 이 GPT-S를 GPT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전히 강력한 기능이고, 제가 제미나이의 사용량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도 챗 GPT의 프로 버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자, 그럼 잼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GPT-S라는 것과 잼스는 특화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챗봇을 만드는 건데요.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면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죠. 매번 반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챗봇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반복하는 보고서를 매번 새로 만들어 작성하는 게 아니라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면서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잼스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잼스 탭에 있는 이 스토리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스토리북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화 시작 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활용해 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아주 좋은 예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 아이가 일하고 있는데 와서 동화책을 읽어주겠다고 자신이 만든 동화책을 아빠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읽었다기보다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와서는 생각나는 대로 막 지어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녹음을 했고요. 그 다음 녹음 파일을 잼스에 있는 스토리북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요청을 넣었죠. 음성 파일 속 내용들을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그 텍스트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 아이의 이름은 서하고요. 발레를 좋아해서 발레 동화. 물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음성 파일과는 사뭇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만 제기할 게 아니고요. 현재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한 번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수정하거나 다듬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스토리북도 내 업무에 어떻게 써볼까 고민해 보시면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이번엔 공공기관에 제가 만들어 주었던 챗봇인데요. 이거 역시도 GPT-S로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도 똑같이 잼스로 만들어서 내 사업체라거나 기관에서 일일이 사용자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응답하도록 해둔다면 응대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서로가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1인 출판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교정 교회를 하기 위한 챗봇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사람의 눈으로 교정 교회를 하려면 몇 번을 돌려봐도 같은 사람은 틀린 부분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찾아봐야지 오타가 나거나 틀린 부분을 찾게 되는 건데요. 그것도 정말 몇 날에 걸쳐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챗봇을 하나 만들어서 원고를 붙여넣기만 했어요. 물론 한 번에 책 한 권의 양 전부가 진행되진 않지만 나눠서 복사 붙여넣기만 진행했고, 한 권의 책을 교정하는데 한 30분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전히 AI를 믿지 않기 때문에 AI를 통한 교정 교열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죠. 이 챗봇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SEO와 문체, 그리고 키워드가 들어가야 하는 횟수 같은 제가 상위 랭크를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글감만 넣으면 알아서 글을 작성해 주는 거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구글 기반의 블로그라면 사실상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되고요. 하지만 국내를 기반으로 하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여기서 나온 글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죠.
몇 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챗봇을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하지만 이건 GPTS를 더 추천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잼스의 경우 음성 대 음성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GPTS의 경우에는 세팅해둔 GPTS와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죠. 이 기능은 세팅해두고 틈만 나면 열어서 대화를 하고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산책할 때 언제 불러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겠죠. 자격증 공부뿐 아니라 언어학습이나 심리치료,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다양한 챗봇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내줘. 1번 문제, 등기 촉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였고, 2번 문제, 일반 중개계약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내용, 3번 문제, 튠앤의 위치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 5번 문제,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 5. 더서권 첨부 정보에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 경우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답을 확인하시면 이게 아마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진 한 장 업로드했을 뿐인데 잼스가 불과 10초 만에 채점을 뚝딱 해버립니다. 업로드만 하면 채점이 가능하고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이나 서술형, 논술 시험 문제도 채점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학교 학원 선생님들 무조건 쓰셔야겠죠. 이게 오늘 제가 공개할 GPTS가 나온 뒤부터 수익화를 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데요. AI를 활용한 수익화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어떤 걸 얘기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이 되는 지점은 요즘 워낙 하나가 좀 잘 되면 너도 나도 막 따라하면서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공개하면 제 수익화 모델에서 곧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그쪽 시장이 또 포화가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런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이게 시니어에게 유리한 지점이 이 수익화 구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GPTS가 나온 다음에 정말 수도 없이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굳이 안 만들고 이 챗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직접 하는 게 더 빠른 일들도 있었는데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거거든요. 벼룩시장 같은 거나.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이 학원 같은 공간에서 채점을 하는 선생님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학원이나 어떤 기관에서 채점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뜨면 연락을 취했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해서 전달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이렇게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처음부터 판매가 되진 않았는데 정말 한 30군데 정도 연락을 하다가 한 군데에서 미팅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정말 저렴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 기록부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나 성향, 그리고 어떤 지점이 부족한지에 대한 기록들을 한 학생당 한 명씩의 GPTS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전달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디벨롭을 해나갔죠. 당연히 비용은 조금씩 늘어갔지만 그 학원의 매출 또한 늘어갔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한 좋은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꿀 같은 정보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처럼 50군데 100군데 뚫어보려고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한두 군데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고가를 진행하지 마시고요. 저렴하게 시작하시면 사실상 큰 클레임을 걸지 않고 나는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 한국의 GPT 사용자가 한 2천만 명쯤 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절반도 되지 않을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 주변에는 AI로 해결할 수 있는 불편한 지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되겠죠. 이 문제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고 AI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일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도 지금부터 충분히 AI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나이 영상에 관심과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답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AI 시대에
남들보다 앞서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책을 통한 학습이었거든요. AI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고요. AI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결국 불편한 AI라는 제 책까지 집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려고 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신간인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이 책 리뷰를 찍으려고 했어요. 그 리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한 할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시간 되신다면 미리 책을 읽어두시고 오시면 다음 영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구글에서 공식 배포한 프롬프트 가이드나 그 가이드를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작성한 전자책도 AI 놀자 홈페이지에 가입만 하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더보기란을 잘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